4월의 봄 어느 날 동해시에 위치한 두타산을 찾았습니다. 약간의 비 예보가 있었지만 날씨는 괜찮을 것 같군요. 무릉계곡 초입 곰동상 위쪽으로 오늘 오를 배틀봉 암벽이 보이네요. 이전에 직장 때문에 삼척에 살면서 등산도 하고 매로는 용추, 상폭포까지 산책도 하곤 했지요. 입구 벚꽃을 보며 배틀바위 방향으로 진입을 합니다. 5년 전 등산로를 정비하고 5코스가 개방이 되었지요. 연분홍 철쭉이 해맑게 반겨줍니다. 두타산 정상까지는 난이도 상급 코스라 오늘은 가볍게 배틀봉 마철루 용축폭포로 트레킹을 하려고 해요. 남산제비꽃 이 멀리 동해 쪽으로 이사를 왔나봐요. 쑥잎을 닮은 잎을 가진 하얀 제비꽃입니다. 생강나무 어린 줄기에 솜털 뽀송뽀송한 새잎이 돋았어요. 하트잎과 삼지창잎이 나란히 달렸죠. 초반은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길이라 다들 편안히 걷습니다. 삼번나무 예쁜 벚꽃이 한창입니다. 잎에 하얀 잎맥이 알록달록한 알록제비꽃입니다. 분홍색 또는 하얀색 꽃이 핍니다. 조금씩 돌계단길이 이어지고 호흡도 따라 거칠어집니다. 여기 솜털 같은 하얀 꽃은 쇠물푸레나무 꽃입니다. 언뜻 멀리서 보면 이팝 나무꽃과 비슷해 보여요. 줄기에 하얀 얼룩무늬가 특징이죠. 고지대로 오를수록 진달래도 자주 볼 수 있어요. 꽃이 먼저 피고 이렇게 잎도 다 돋아났어요. 쉬어가는 거지. 두타산은 소나무가 특히 다양하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뒤쪽 백두대간 종주 능선이 보이네요. 화사한 진달래 꽃길도 오르긴 힘들어요. 까만 바위 틈새 분홍빛 진달래를 당겨봅니다. 잎과 줄기에 하얀 털이 솜처럼 난 솜나물꽃이 예쁘게 피었군요. 봄과 가을에 각각 다른 형태의 꽃과 잎이 달리는 특징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꽃도 작고. 이곳 두타산이 석회석이 풍부한 지형이라 곳곳에 회양목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노란 꽃이 먼저 피었던 생강나무에 솜털 가득한 예쁜 잎이 달렸군요. 마지막 배틀바위에 이르는 길고 긴 나무계 단길. 누구든 한 번쯤 쉬고 싶을 겁니다. 그래, 이거지 이거. 이거 그렇지. 요거. 아무래도 올해는 처음 찾은 배틀바위에 도착을 했어요. 파란 하늘을 이고 꿋꿋이 서 있는 배틀바위군들의 기상이 하늘을 찌릅니다. 규모에 비해 멋짐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아요. 마지막 힘들게 계단을 오르는 동료들을 환영해 줍니다. 천국이 멀지 않았어. 에이. 배틀바위 전망대에서의 멋진 풍광을 볼까요? 자, 한국에 장가게 온 기분이 어떠신가? 요 귀요미는 참새모 박새과의 곤줄박리예요. 작고 깜찍한데 색도 너무 매력적인 새이죠. 1등 같은 마지막 주자가 도착했네요. 환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륵바위는 배틀바위 저기 있어요. 구경을 뒤로 미륵바위. 하고 이제 미륵바위로 향합니다. 새하얀 예쁜 남산재 빛꽃이 군락을 이루고 피었어요. 봄과 함께 스스로 봄이 되는 제비꽃이 기특합니다. 여기서도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야 합니다. 우리도 한 명 떼버리고 혼자. 요 길만 돌아가면 짜잔하고 미륵바위가 뻑하니 나타납니다. 인천 부처님 얼굴을 찾으셨나요? 커다란 귀가 보여요. 예. 아, 거긴 너무 위험해. 하곤 위험한 곳으로 넘어갑니다. 왜냐? 너무도 멋진 풍광 때문에요. 이거 안 돼. 전망이 제일 좋은 데다 이거. 아래 배틀바위 전망대와 약간의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더워져. 배틀바위들이 까마득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너머로 사마사가 보입니다. 무릉계곡 입구 주차장과 그 뒤로 응해를 가르는 산들이 보입니다. 이제 가파른 오르막길은 끝나고 중간산 길을 횡으로 봄꽃 구경하며 편하게 걷습니다. 예쁜 진달래와 예쁜 두 숙녀분. 상계불 주머니 노란 꽃이 화려하게 피었어요. 한달 정도 같은데. 꽃 모양이 옛날 여자들의 놀이개인 괴불주머니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짙은 자주색종을 닮은 예쁜 꽃에 왜 미치광리풀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풀을 뜯어먹은 소가 미쳐 날뛰었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알록제비꽃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제비꽃. 흔히 볼 수 있는 제비꽃이 아니라서 보고 또 봐도 반갑군요. 멀리서 또 태백제비꽃이 봄나들이 왔을까요? 고지대라 이제 조금씩 새순이 돋아나는 숲길을 산책하듯 편히 걷습니다. 오늘 오종산행은 피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이건 고깔 모양의 잎을 가진 고깔제비꽃이랍니다. 옅은 보라색을 머금은 분홍색 꽃이 넘 산뜻해 보여요. 왼쪽으로 가면 두타산, 직진해서 마철로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괜히 진달래를 쑥 훑고 지나가요. 왜? 예쁘니깐요. 노랑제비꽃이 만발했어요.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아요. 또 고깔제비꽃 봄의 주인공입니다. 오른쪽 두타산성 방향으로 조금 내려갑니다. 12선녀 폭포에 도착을 했어요. 12개나 되는 폭포가 어디 있냐고요? 네, 저기 아래쪽 그리고 위 상류 쪽으로 길고 작은 폭포들이 줄줄이 이어진다고 해요. 이곳 두타산에는 특히 서어나무와 박달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요건 자작나무과의 서어나무예요. 자작나무랑 잎이 닮았지요. 아까 지났던 12선녀 폭포를 건너편에서 한번 볼게요. 위아래 몇 개의 폭포가 연결되어 보이지요? 더 위쪽 폭포들은 험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틀바위 못지않게 멋져요. 까만 수피를 가진 쪽동백나무에도 연초록 잎이 돋고 있어요. 껍질을 벗기면 하얀 속살이 드러나요. 옛날에는 열매는 압착해서 기름을 뽑아서 농백기름 대용으로 사용을 했었죠. 두타산 곳곳에는 기암절벽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옛날 선비들이 돌을 닦았다는 수도골에 도착했어요. 제법 공간이 넓긴 한데 학문에 정진할 만했을까요? 여기 박달나무가 있네요. 껍질이 세로로 짧게 쪼개지는 특징으로 기억하시면 좋아요. 엄청 단단한 재질 덕에 다듬이 방망이, 방아, 절구와 홍두깨를 많이 만들어 썼지요. 드디어 마철루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탄사를 내뱉으며 사진 찍느라 분주합니다. 자, 마천루 갔습니까? 멋진 전망 잠시 감상하실까요? 그런데도 깊은 협곡과 암벽들이 운치가 있죠? 저 영추 저기 웅추폭포가 보입니다. 밑에 산 보이지? 산 보이나? 바로 밑에는 쌍폭포를 이루는 두 계곡의 물길이 보입니다. 배틀바위, 마철로와 더불어 도타산의 명물들이지요. 이제 웅추폭포로 내려섭니다. 경사가 완만한 나무 계단, 철 계단이 잘 만들어져 그리 힘들지 않아요. 내려서며 바라본 마철로 전망대 주변 기암들이 파란 하늘과 너무도 잘 어울려 보여요. 그래서 요리조리 돌려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기 박달나무는 제법 수령이 된 친구라 갈라진 껍질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이런 나무를 보면 꼭 수필을 한두 개 벗겨보면서 박달나무를 기억해보세요. 박달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배달의 어원이 되는 단어이지요. 다시 남산제 빛꽃을 만나네요. 여기 깊은 소는 바로 선녀탕입니다. 제가 본 가장 깊고 넓은 선녀탕이 아닐까 싶군요. 먼저 쌍폭포에 도착했어요. 왜 쌍폭포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쌍폭에서 3분가량 올라가면 용추폭포에 도착합니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꽤 규모가 큰 편인데 인명사고가 몇 번 발생해서 이렇게 멀리서만 바라보니 조금 초라해 보이는군요. 왜 초라하지 영추폭포가? 물이 작아져. 동료들은 무릉계곡으로 바로 하산을 했고요. 저는 다리를 건너서 하늘문으로 향합니다. 개인적으로 도타산 무릉계곡은 정말 깊기도 하고 풍광이 너무도 좋아서 꼭 추천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이런 급경사 철계단이 길게 이어지네요. 하늘문을 통과해서 관음암으로 오를 계획입니다. 지인들은 옥류동으로 바로 내려갔지요. 저기 하늘문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철계단이 보이네요. 얼핏 보면 거의 수직에 가까워 보여요.
상부 바위들의 풍광이 꽤 멋지죠? 이제 지옥 같은 하늘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임진왜란 때 전사자들의 피가 마른 곳이라는 뜻의 피마름골이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군요. 잠시 혼령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힘차게 올라가 봅니다. 스틱을 쥐고 있으며 난간을 잡고 용영상을 찍으니 많이 흔들리네요.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구를 수 있어 긴장감이 팽배해요. 저기 위에 바위로 덮인 곳이 바로 하늘문이에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문 같지요. 하늘이 열리고 있어요. 웬 보살님이 사진도 찍으시면서 축하 인사를 건네요. 하늘문은 지났지만 지옥 계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관음암 가는 길 이정표가 보이네요. 또 다른 철계단이 이어집니다. 몸은 힘들지만 두타산 멋진 풍광으로 보상을 받아요. 철물풀의 나무 하얀 꽃이 한창입니다. 작은 물풀의 나무라는 뜻으로 잎도 크기도 작은 편입니다. 과연 백두대간이 통과할 정도의 웅장한 규모의 두타, 초목 줄기예요. 과연 척척 이란 유래대로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철쭉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네요. 헉헉거리는데 또 다시 출현하는 철계단. 이렇게 완벽한 알록제비꽃을 보게 되네요. 하얀 꽃도 분홍색 꽃받침도 초록잎에 하얗고 짙은 얼룩무늬도 작품입니다. 어린 오리방풀일까요? 아님 산박하일까요? 헷갈립니다. 정말 이런 행운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봄에 피는 용담이라 불리는 구슬북리를 만났습니다. 고고한 자태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관음암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기도차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작은 암자예요. 화려한 연등을 보니 4월 초파을이 가까워지나 봐요. 곱갈 곱갈 참 곱지요? 오늘 두타산에서는 처음 보는 현어색입니다. 종달새를 닮은 꽃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관음암은 그냥 휘 둘러보며 지나가요. 명자나무 꽃이 화려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너무도 귀여운 동자승의 다양한 표정들. 저 언덕만 지나면 본격적인 하산길이 시작됩니다. 동료들은 하산을 해서 시원한 막걸리 한숨 배하고 있다니 걸음이 절로 빨라집니다. 오늘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지 않았는지 내리막 철계단은 그래도 걸을만 하네요. 우리가 걸었던 맞은편 배틀바위 길이 보입니다.
환상적인 뷰임에 틀림없지요. 산에 피는 조팝나무인 산조팝나무 같은데 이제 곧 곡봉우리를 터뜨리겠어요. 이건 노란제비꽃이 아니라 바로 양지꽃이랍니다. 꽃 모양과 잎 모양을 유심히 봐두세요. 노란 애기똥풀꽃이 활짝 피었군요. 애기 솜털 같은 하얀 털이 줄기에 많지요. 사마사 입구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붉고 화려한 만초홍도 보신 적 있나요? 여러 겹의 꽃잎을 두른 복사나무 난듯을 가졌지요. 사마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품고 있는 월정사의 말사입니다. 본래 사마사는 현 위치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었으나 현재 위치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두타산 무릉계곡의 또 다른 유형물인 무릉반석을 소개합니다. 한 덩어리의 넓은 바위로 만들어진 반석은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의 물놀이장이 된답니다.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